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한여름이 찾아왔는데요. 잠깐만 나갔다 들어와도 땀이 엄청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채를 만들어 먹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을 맞이해 시원한 화채를 드셔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바로 사연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함경남도 함흥 토박이인 김신혜라고 합니다. 지금은 탈북을 하여 서울에서 일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북한에 있었을 당시에 유명한 북한 응원단장과 친했었었는데 제 친구가 남한으로 방문했을 때 겪은 일들과 솔직하게 생각했던 느낀 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흥이 많아서 그만큼 춤과 노래를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유독 음악을 정말 좋아했었죠. 음악인으로서 꿈을 이루고자 평양으로 가서 공부하던 도중에 그 친구를 만나 같이 음악 공부를 하면서 엄청 친해졌습니다. 그 친구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지요. 미모도 빼어나고 노래까지 엄청 잘했었으니까요. 어린 마음에 이제서야 말하지만 질투도 많이 했답니다. 그만큼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인기가 정말 많았지요. 성격과 인품도 훌륭하여 당당한 여성의 대표주자였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자기의 능력처럼 멋있게 관현악을 공부하면서 가수로 데뷔하기까지 했지요. 친구는 예쁜 외모로 관현악단에 들어가서 뛰어난 연주 실력과 외모로 관중의 이목을 확 끌었었는데요. 당시에 정말 운 좋게도 그곳에 있었던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측근 눈에 들어 운 좋게 가수가 된 것이지요. TV에 나온 친구를 보고 나도 저렇게 무대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거짓말 안 하고 매 순간 했답니다. 제 친구는 김정은이 원하면 개인적으로 초청되어 김정은만을 위한 노래와 악기 연주를 하기도 했지요. 어느 날은 제가 그 친구와 친하고 매일 붙어 다니니 저를 매니저 역할로 초대해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연주회에서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친구의 노래가 끝나고 공연장이 떠나가라 만큼 박수를 치며 엄청나게 좋아라 하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군요. 그렇게 김정은의 눈에 든 친구는 북한의 유명한 응원단의 실력 좋은 자리에 매김을 했지요. 그냥 응원단 인원으로 들어간 게 아닌 관리인으로 들어간 겁니다. 실력과 외모가 뛰어나니 직급을 높은 곳으로 배정시킨 것이지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북한에서는 정말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북한에서만 공연을 하는 게 아닌 해외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엄청나게 대우받는 자리에 오른 것이지요. 물론 그만한 명예만큼 완벽하게 무대를 펼쳐야 했었지만요. 그리고 북한의 응원단은 대부분 수려한 외모와 예술적인 감각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야 했지요. 남들과는 달라야 하니까요. 제 친구는 김정은의 눈에 들었다는 행운과 훌륭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기에 정말 완벽했었죠. 하지만 그 친구는
항상 인기가 많았어서 인지 점점 자라면서 성격도 점점 삐뚤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자기는 이 나이에 북한 대표로 응원단의 자리까지 왔다며 응원단원들의 실력과 자신의 리더십에 굉장하게 자부심에 뽕 차서 엄청나게 자신을 올려쳤지요. 정말 얄미웠고 미운 부분도 있었지만 인정할 부분에서는 인정하기에 그 친구에게 가끔 이용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녀가 부르면 항상 옆에 있어줬었지요. 친구가 중국이나 러시아 쪽의 순회 공연을 하러 간 적이 있었고 그렇게 해외를 나갔다 올 때마다 해외의 모습을 저에게 엄청나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북한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 있다며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엄청나게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감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또 자기 자신에 취해서 허영심만 늘어뜨리는 얘기라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남한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남한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을 때 그건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제 두 눈으로도 직접 보고 싶었었고요. 처음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북한 사람은 평생 가보지 못하는 남한에 내려간다며 엄청나게 자랑하며 좋아했었거든요. 북한에서 배우는 남한의 정권은 추악하며 자본주의가 말도 안 되고 평범한 주민들은 밖에서 굶어 죽는다고 들었었는데 저도 사실 긴가민가 했지만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대충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북한에서 거짓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그도 그럴 것이 저 같은 주민이 남한에 대해 어찌 다 알겠습니까? 제 친구는 해외 곳곳을 다녔으니 남한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미디어를 통해 대충 들었었겠죠. 제 친구가 본 한국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사실이 무수히 다가오니 충격 먹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자주 가던 중국과 러시아는 비교도 안 될 정도라며 서울에 들어서는 순간 으리으리한 건물들과 사람의 우아하고 고운 차림새를 보고 엄청 놀랐다며 엄청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저도 이제는 알지만 저도 처음에 한국 사람들을 보고 친구의 말처럼 피부가 곱고 이쁘며 남녀노소 고급지고 우아하게 생겼더군요. 평양에 있는 집 자식보다 더 우아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미 전에 본 제 친구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표정 관리를 하느라 애를 완전히 먹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응원단이 온다고 방송국에서 카메라가 엄청 많이 자기 얼굴들을 비췄는데 자기가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는 표정을 지으면 북한으로 돌아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정말 조심히 행동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건물과 사람들의 차림새뿐만이 아니었다며 친구의 응원단은 강릉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야 해서 서울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고속철도를 탔는데 벌써 지도로 그 거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적어도 3박 4일은 열차에서 지낼 것이라며 단원들에게 안내를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를 들어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려면 북한에서는 2박 3일이 걸리는데 지도상 평양과 강릉은 그 거리보다 더 길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친구는 서울 고속열차를 탔는데 열차의 겉외관에서 위협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크기도 엄청 크고 깔끔하며 고급져 보인다고 했었어요. 뒤늦게 알았지만 그 열차는 KTX이더라고요. 내부도 장난 아니게 깔끔하며 의자도 편안하고 넓고 쾌적했다고 하지요. 북한 사람들에게는 신식문물 그 자체였겠지요. 자리 앞에 편하게 간이 탁자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고,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하는 버튼을 꾹 누르고 뒤로 누우면 의자 등 바지가 뒤로 살짝 넘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당시에 그 소리를 듣고 거짓말하지 말라며 의자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어딨냐고 했었는데 저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다그쳤었죠. 북한에만 있으니 그런 신식문물을 구경이라도 하겠냐며 무시를 하는데 정말 열받으면서도 너무 부러웠었죠. 어쨌든 제 친구는 경험을 한 것이니까요. 그런 신식문물을 멀리서라도 구경만 하고 싶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KTX 열차의 화장실이 자기네 집 거실보다 깨끗하다고 하더군요. 북한에 있던 우리가 아는 화장실은 대다수가 재래식 화장실에 아주 잘 사는 집안만 양변기가 있는데 그곳에는 열차 칸칸마다 양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 믿었었죠. 말이 되냐면서 그렇게 부자일 리는 없다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들으라며 자기가 피곤해서 눈을 살짝 붙였다가 눈을 떴는데 이미 강릉에 도착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말로만 듣던 타임머신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타임머신이 실제 있을 수 있다며 그렇게 소리친 것이었다며 무언가 깨달은 것 마냥 저한테 신나서 얘기했었었죠. 눈을 뜨고 강릉에 도착하니 응원단 동무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열차가 밖의 풍경이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빠르게 달렸다는 겁니다. 밖의 풍경이 안 보이게 빨리 달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상상조차 가지 않았었죠.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허풍이 심하겠거니 하고요. 그렇게 3박 4일은 걸릴 것이라며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순간 부끄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는 또 열차에서 내려서 역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더 놀랐다는 겁니다. 모든 칸마다 양변기가 있었으며 똥 하나 안 묻어 있고 쾌적했다며 그곳에는 클래식 음악이 아주 선명한 음질로 틀어져 있었고 향기로운 향이 폴폴 풍기더랍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것은 한 칸만 비데가 되어 있었는데 북한 사람들한테 그 비데는 너무 신식 물품이었죠. 너무 신기한 마음에 이것저것 다 눌러보다가 옷이 젖었다고 하더군요. 뒤늦게 남한 가이드가 사용법을 친절히 알려줘서 그것을 처음 사용해 봤는데 그렇게 뒷느낌이 기분이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며 신기하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너무 부러웠고
또 진심으로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북한의 현재 실체와 친구가 보고 온 한국의 모습은 확실히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죠. 그리고 수소문을 하고 추후 계획을 세워 결국에는 탈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탈북하자마자 친구가 그렇게 극찬한 KTX를 타보았는데 친구의 말은 거짓 한 톨 없더군요. 북한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몇 날 며칠이나 걸리는 고물덩어리를 타고 공기도 안 좋은 연탄 냄새를 맡으며 힘들고 고되게 이동을 했었지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빠른 열차를 타니 너무 신기하고 경이로웠습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도 한국의 이런 신문물을 경험해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혜님의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많은 분들이 탈북을 하셔서 한국의 신문물 경험에 대한 경험담을 많이 듣고는 했는데요. 그중 압도적이게 KTX는 늘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저도 KTX가 마냥 신기했었는데 말이지요. 보다 많은 북한 사람들도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